여러분, 드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멋진 항공 영상을 찍는 취미용 기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드론이 도시 전체를 센티미터 단위로 스캔하는 초정밀 과학 장비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드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거리, 또 저기 새로 올라가는 저 건물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디지털 세상에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늘을 나는 드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대충 날려서 찍는 게 아니에요.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만든 이 아주 상세한 매뉴얼은요, 드론 측량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엄격한 표준을 따라야 하는 하나의 과학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규정집을 통해서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드론을 위한 공식 규정집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2D 지도와 3D 모델이라는 두 가지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겁니다. 또 어떤 드론 측량이든 거쳐야 하는 공통 작업 절차를 살펴본 뒤에 사진이 최종 결과물로 바뀌는 과정을 들여다보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 모든 과정에서 정밀도가 가장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매뉴얼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권장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의 모든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드론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 표준인 거죠. 이 매뉴얼에서 말하는 공공 측량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나 댐 혹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공사업에 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겁니다. 그럼 이 드론으로 구체적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매뉴얼은 크게 두 가지 최종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적인 비교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왼쪽의 수치 지형도는 우리가 아는 지도처럼 평평한 2D 지도인데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 모든 선과 면에 좌표 데이터가 들어있는 살아있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편집이 가능한 초강력 구글 지도 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3차원 점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수백만, 수천만 개의 점들이 모여서 실제 공간을 3D로 완벽하게 복제한 디지털 조각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이미지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매뉴얼에 실제로 실려 있는 공식 순서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2D 지도, 오른쪽이 3D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간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게 보이시죠? 최종 목표는 이렇게나 다른데 놀랍게도 모든 드론 공공 측량은 똑같은 기초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이 초기 단계가 전체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 세 단계입니다. 첫째,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디를 얼마나 정밀하게 어떤 경로로 비행할지 완벽하게 계획을 짭니다. 둘째, 그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땅의 기준점을 설치하고요. 마지막으로 계획에 따라 드론에 날려서 사진을 찍는 거죠. 2D 지도를 만들든 3D 모델을 만들든 이 세 단계는 절대 건너뛸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여기서 기준점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백, 수천 장의 사진으로 만든 이 디지털 지도가 실제 지구의 어느 위치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압정 역할을 하는 셈이거든요. 이 기준점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3D 모델이라도 그저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의미 없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이 매뉴얼이 얼마나 깐깐한지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준점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식 다이어그램인데요. 측량 구역 전체를 빈틈없이 고정시키기 위해서 외부 기준점과 내부 기준점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죠. 드론이 이륙하기도 전에 땅에서부터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공통 절차가 끝나고 2TD와 3D의 길이 나뉘는 지점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최종 결과물에 따라서 기술적인 요구사항의 만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3D 모델을 만들 때 과정이 달라지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촬영 단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중첩입니다. 사진을 서로 겹치게 찍는다는 거죠. 과연 얼마나 겹쳐서 찍어야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80%입니다. 같은 비행 경로에서 찍는 사진들이 최소 80% 이상 겹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도 중첩이 없으면 소프트웨어가 입체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요. 최종 3D 모델에 구멍이 뚫리거나 건물이 막 휘어 보이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옆비행 경로와의 중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60%를 요구하죠. 이건 마치 촘촘한 그물망을 던지듯이 데이터가 풍부한 이미지 세트를 만들어서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정밀도에 대한 집착을 숫자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결과물에서 5cm의 오차도 허용하고 싶지 않다면 드론이 찍은 사진의 픽셀 하나가 실제 땅에서는 1cm보다 작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정밀한 결과물을 원할수록 드론은 더 낮게, 더 촘촘하게 날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온 사진을 최종 결과물로 바꾸는 컴퓨터 계산 과정의 이름도 당연히 다릅니다. 2D 지도는 항공 삼각 측량이라는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진을 평면에 정확하게 이어붙이는 거고요. 반면에 3D 모델은 3차원 형상 복원이라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써서 수많은 사진에서 깊이 정보를 뽑아내 입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답은 매뉴얼 제1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통일성, 표준화, 그리고 정확성. 누가 언제 어떤 장비로 측정하더라도 항상 믿을 수 있는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한 것. 이것이 이 모든 까다로운 규칙들의 존재 이유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은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비행은 무조건 안전해야 한다. 둘째, 사용하는 카메라는 렌즈의 미세한 왜곡까지 완벽하게 보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데이터는 우리가 약속한 정확도를 가졌는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 세 개의 기둥이 바로 공공사업 데이터의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공공측량 매뉴얼을 통해서 드론이 어떻게 정밀과학의 도구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는 현실 세계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술로 우리는 미래의 도시와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건설하고 관리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